네, 이제는 박수범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 오늘장 핫 이슈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강자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지금 장중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 힘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매니저님. 힘이 빠져 있는 건 뭐 좀 쉬어가겠다는 거죠. 그동안 좀 잘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시장 자체가 너무나 잘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가 전부 다 좀 약세 흐름이긴 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좀 약세였고, 일본의 니케이라든가 중국 상해, 심천, 그리고 홍콩의 항생, 대만의 각권,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동조화를 보여주는 흐름들이라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시장 강자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 오늘도 이슈 포인트를 잘 포착해서 전략을 만들어 나가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나왔던 빅 뉴스 첫 번째 주제로 꼽아봤는데요.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간밤에 마이크론이 설비 투자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밀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향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마이크론 감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오히려 반등했잖아요. 지금은 이 악재가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되는 시기일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나오는 얘기가 보면 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약 7개 회사가 합작으로 또 반도체 회사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해서 대만의 난야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LP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한국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하다가 결국은 졌던 게 이제 일본의 LP다였고요. LP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론으로 좀 넘어가는 흐름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일본에서 약 7개 회사가 또 합작사를 만든다니까, 반도체 메모리 관련해서. 자,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또 다른 좀 치킨 게임을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좀 YOY상 보게 되면 약 20%씩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번 3분기에.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최태민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투자를 일단 계획했던 투자 계획을 일단 좀 보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에 보면 P3 공장이 있어요. 이 P3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낸드 플래시, 그리고 DRAM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공장입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지금 올해 안에 완공이 되고 그에 대한 제품 생산을 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시공이 너무나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갔고, 그리고 올해 안이 아니라 내년 1월 달과 2월 달 중에 준공이 떨어지고 오픈해서 제대로 된 제품 생산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말로는 지금 현재 투자를 보류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다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딜레이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4, 4분기 같은 경우는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 시발점이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 선행에서 보는 이제 선행 지표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4, 4분기가 안 좋다 해서 SK 하이닉스라든가 전체적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 전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지만 곧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지금 대량 매도하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SK하이닉스가 갑자기 급락을 해가지고 좀 놀랐는데요. 내년 상반기가 턴어라운드다라고 본다면 지금 시점이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주에 대한 차익 실현 시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보게 되면 거의 9월 말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부분이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가장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도체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와주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가 외국인이 해가지고 딱 하나의 외국인이 아닙니다. 외국인도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쵸. 그 기업들 중에서는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에 따른 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해지면서 매도하는 또 외국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자면 뭐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매력을 상당히 좀 느끼고 있고 그리고 추세가 아직까지 꺾이지는 않았어요. 뭐 물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얘기 때문에 오늘 뭐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의 부근에서 시초가가 형성되긴 했지만 뭐 그래도 바로 또 상승 추세로 좀 양봉을 크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뭐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최근에 또 코스닥 쪽에서의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땠습니까? 이번 주에 소부장들이 움직였어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좋았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그리고 그에 따른 뭐 해성 DS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정말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지. 이제 반도체가 가지 못하고 전 저점을 뚫어서 하방으로 좀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도 미국 쪽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뭐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안 좋은 얘기가 나왔지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일시적인 악재로 작용하는 거지 지속적인 악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반도체 매도가 거세게 나온 만큼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습니다.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반도체 걱정하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제 저희가 짧게나마 식음료 섹터 짚어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리온으로 골라봤습니다. 아직 성수기는 오지 않았다. 사실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오리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 소비는 부진했지만 중국 쪽 영업이익이 4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게 고무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려의 정점을 지나서 이제 좀 반등의 추세로 접어들 수 있을지 오리온에 대한 모멘텀 어떻게 보십니까? 오리온이 지금 현재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원 부자재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유틸리티 이제 설비 쪽에서도 부담감이 있긴 한데 문제는 지금 현재 판매량이 너무 좋아요. 뭐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고 뭐 베트남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 쪽에서 중국 쪽도 어느 정도 그 정체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 뭐 초코파이가 너무나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귀빈이 오거나 집에 누군가 좀 귀한 분이 오시게 되면 예. 내놓는 과일 중에 하나가 초코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에서도 상당히 국민 과자로서 좀 유행하고 있고 뭐 그에 따른 지금 해외 쪽에서의 지금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정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상쇄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네. 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YOY상 20% 이상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오리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차트 흐름도 좋고 기술적인 움직임도 너무나 좋고 이번에는 전 고점을 뚫으면서 이제는 바닥에서 지지부진한 박스피 움직임이 아니라 이번에 박스피 상단을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를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주가가 박스권에서 정말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이 고점 돌파에 대한 궁금증 가지셨을 것 같은데 고점 돌파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오리온이 바이오 사업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라고 합니다. 오리온 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한다고 하네요. 좀 어울리지 네네. 않는 이름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하나의 호재로 작용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 CJ제일제당이 원래 제약바이오업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키우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럽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국콜마에다가 매각을 했거든요. 매각해서 우리가 HK 이노엔이라는 회사 그 회사예요. 그래 헬스케어 분야를 했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 CJ 쪽에서도 다시 제약바이오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매각하고 난 이후에 정말 이게 제약바이오가 앞으로 소위 얘기해서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구나 라고 해서 다시 설립했고요.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롯데 하면 뭐 과자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롯데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롯데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예. 그 회사가 또 있고 그리고 오리온이 지금 현재 오리온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좀 만든 부분들은 물론 규모는 아직까지 크지는 않고 투자 금액도 크게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키워나가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고 뭐 이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동사 같은 경우는 뭐 CMO 사업이라든가 CDMO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의약품이라든가 뭐 식품 원료 개발에 따른 이제 판매라든가 뭐 이런 쪽이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뭐 합성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의약품을 다각도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음 달에 16일 정도에 편입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바이오 사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오 사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의약품 원료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아직은 좀 성장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키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오리온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매의 눈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당장은 그렇게 임팩트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가 위치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서 저희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래도 네네. 최근에 좀 견조한 수급과 함께 지금 고점까지 올라와 준 상황인데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셨으니까 어디까지 보시는지만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박스피 움직임이었어요. 지속적인 박스피 움직임을 보여주는 흐름들이었고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이제 고점을 거의 돌파했다라고 느껴지고요. 이런 추세 움직임이 하나의 또 오리온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기술적으로 가져가 보셔도 되고 MACD 상에서 보더라도 지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고 오실레이터도 지금 이제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적으로도 보더라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리온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네옴시티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저희가 마지막 이슈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마다 조 단위 네옴시티 웰컴 빈살만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여기저기서 환영받는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이분이 어떤 기업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기업과 MOU를 체결했는지가 관건이겠죠. 지금 어떤 그렇죠. 현황인가요? 자, 지금 이제 나오는 내용들 좀 보게 되니까 네. 1970년대에서 제2의 중동 특수 붐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들 다들 얘기하면서 예.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사우디 정부 기관과 기업 간의 MOU가 대략 26개 정도가 체결되었다 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철도 사업에 있어서 2조 5천억짜리 일단 좀 수주를 한 부분들이고 고속철도 분야입니다. 자, 그리고 수소 기관차 관련해서는 사우디랑 한국이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한전과 삼성물산과 약 5개 회사와 사우디 국부펀드와 같이 그린 수소 개발을 협력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이 이제 국부펀드와 모듈러 사업을 MOU를 체결했는데 주택 사업입니다. 모듈러 사업이 주택 사업인데 이 부분 또한 40억 달러 규모니까 대략적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5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알파나르라는 이제 민간 기업이 있습니다. 사우디에 이쪽과 지금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석유화학 쪽 사업을 폭넓게 협력하는 MOU를 좀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현지 업체 간의 스마트팜 합작 법인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S홀에 대해서도 8조 원 투자를 통해서 샤인 프로젝트를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을 비롯한 국내 건설사 3곳과 EPC 설계 조달 시공에 관련해서 2026년까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완성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좋은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보따리를 많이 푼 게 아닌가 빈살만이 그러는데 우리 매일경제TV에도 좀 투자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아쉬운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사실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수주 소식이 나왔는데도 주가 온도차는 정말 큽니다. 오늘은 철도랑 수소 쪽만 골라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섹터만 옥석을 가려서 기회가 된다고 보고 진입 시점을 지금 노려봐야 될까요? 저는 어차피 오늘로 끝난다고 보고 있어요. 네옴시티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재료 소멸이라고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주가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주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재료 소멸로 좀 보시고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실적이라든가 개선이 예상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지금은 저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으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진입 시점을 노려보는 거는 아직은 안 될까요? 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에도 싱가포르에서 저기 트럼프랑 예. 네, 이정은 북한의 김정은이죠. 김정은과 사인을 했는데 사인을 하자마자 협력 관계 관련된 뭐 사인을 하자마자 남북 경협주가 다 한가 들어왔어요. 온 세상이 파래졌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런 것처럼 이런 재료 소멸이라는 게 좀 무섭습니다. 순간적으로 주가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네옴시티까지 오늘장 빅이슈 3가지 꼼꼼하게 파헤쳐봤습니다. 이제는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종근당과 지노맨 컴퍼니가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노맨 컴퍼니 오늘 장중 15% 넘게까지 급등했습니다. 3주 전부터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니저님. 네, 지노맨 컴퍼니 너무너무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이 그동안은 우리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를 개발해보니까 우리 인체에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사람 보면은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생물이. 그 정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미생물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이고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면역 항암제를 만들겠다는 부분이고 뭐 그에 따른 좀 여러 가지 의약 제품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 제품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노맨 컴퍼니가 비록 뭐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기술력은 국내에서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 관련해서는. 그리고 여기는 아직까지 깃발을 꽂은 회사들이 없습니다. 빅파마들도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항암제를 만들었다든가 그런 제품들이 없기 때문에 누가 깃발을 꽂는 데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의 시장을 확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좀 초라하고 미미하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 주가 흐름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대응해볼 만한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어떤 종목에서 수익 낼 수 있을지 종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 마감되기 전에 이 종목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매니저의 공략주입니다. 파트론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파트론을 가져왔습니다. 예. 자, 파트론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갤럭시 S23이 이번 11월 달부터 본격 생산이 들어갔고요. 뭐 그에 따른 동사 같은 경우 뭐 전자담배 관련해서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지금 현재 뭐 매출도 좋고 너무나 좋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서 갤럭시 S23에서 지금 현재 핵심 포커스의 스펙의 핵심 포커스는 딱 2가지입니다.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AP 쪽인데 AP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냅드래곤 8 2세대 뭐 성능이 약 뭐 20% 정도 개선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적용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원래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용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이 안 들어갔어요. 다 엑시노스라는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이제 AP가 들어갔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열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 스냅드래곤을 한다니까 아무래도 좀 질적으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도 2억 화소입니다. 무려 2억 화소의 카메라를 장착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서 뭐 그렇다면 우리가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뭐, 카메라 모듈, 뭐, 액추에이터, 뭐, 자화전자라든가, 뭐, 그리고 캠시스라든가, 그리고 파워로직스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저는 파트론이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좋은 종목이지 않나라고 판단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투자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목표가는 11,000원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9,000원에서 8,8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손절가는 8,4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섹터별 전략과 공략주까지 알려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한 분 더 모셔가지고 고엔스탑으로 종목별 전략 더 깊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